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T&H 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서 계신 분들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투어의 멀티 에이전트 AI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경험 혁신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기 서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투어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하나투어의 고객들에게 어떤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챗봇뿐만 아니라 HAI, 하이라는 이름 하에 AI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멀티 에이전트 AI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챗봇 사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여행 및 호텔 산업에서의 AI 활용 트렌드와 또 이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는 하나투어에서 멀티 에이전트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가 그 사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챗봇을 통해서 우리 하나투어가 얻을 수 있었던 비즈니스적인 혁신,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여행 및 호텔 산업의 AI 활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행 및 호텔 업계는 고객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T&H 산업 내 AI 시장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2030년에는 약 133억 달러의 규모로 AI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생성형 AI가 이제는 도입을 해볼까 하는 옵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꼭 도입해야 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하나투어 사례와 같이 이제 24시간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지도해 줄 수 있는 AI 상담사 챗봇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여행 업계이니만큼 전 세계 글로벌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의 실시간 번역 기능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컨텐츠 생산에서도 많은 활용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산하셔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직접 촬영하거나 아니면 촬영되어 있는 걸 구매하는 상태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우리 앉은 자리에서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테일인데요. 뭐 가격 최적화라고 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장 상황에 걸맞는 어떤 가격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개인화 추천, 우리 추천 시스템을 이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례들도 덜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및 개발인데요. 뭐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는요.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와, 얘 정말 잘한다. 이런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 원래 기존에 인간이 하고 있었던 어떤 영역이든 이 생성형 AI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산업 전반적으로 이 분야도 가능한가, 저 분야도 가능한가 이런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이 됨에 따라 우리 산업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초기에는 정말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 해도 박수 쳐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에 있는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LLM 시스템 또한 구조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LLM 하나의 모델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만 사용을 했다면 나아가서는 에이전트 LLM이라고 해서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함량한 LLM 시스템이 일반화되기도 했죠.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하나투어 사례와 같이 이제는 이 에이전트 또한 여러 개를 배치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사용하겠다 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이 멀티 에이전트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우리가 싱글 에이전트 하나에게 단순하고 한 두세 개 정도가 되는 논리지 베이스,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는 형태로 구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동작했었죠. 대답을 했더니 이거 내가 아는 내용보다도 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전트 LLM에게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한 두세 개 정도의 단순한 질문만 사용을 하고 있던 LLM 시스템에게 이제는 원래는 인사만을 맡겼었는데 뭐 재무를 맡기기도 하고요. 총무 시스템,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도 너는 다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점점 복잡한 문제를 기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함에 따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정답률이 떨어지고 과거에 잘 대답하던 영역도 왜 대답을 못할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싱글 에이전트의 한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에이전트가 정말 너무 많은 영역을 담당하게 되니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시스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트래픽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바라보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전체 시스템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고장이 나면 우리 전체 시스템이 이제 동작하지 않는 신뢰성 문제 또한 이런 싱글 에이전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과거에 몇 개 안 시키니까 이 에이전트가 잘 하더라.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에이전트에게 일의 규모는 줄이되 이 에이전트를 여러 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이름을 이제 우리는 분리형 멀티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에이전트에서는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잘 동작했어요. 다만 이 분리형 에이전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대되고 확산됨에 따라 이 사용자가 접근해야 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질문을 해야 이걸 답변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사용성 저하가 발생한 거죠. 또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모델들의 수도 늘어났고요. 이런 서비스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의 복잡도도 점점 증가하게 됐죠. 다음은 각각의 영역을 따로 구성해서 LLM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까지는 이런 분리형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시스템이 생산하는 데이터나 저장하는 데이터가 각각의 시스템에 디펜던시 있는 상태로 배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웠고 이 저장되는 데이터가 중복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소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떠올리게 된 게 이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구조로 LLM 시스템을 구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더 두시고요. 그 에이전트와 고객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내 뒷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시스템을 확장하실 때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을 하신다면 새로운 에이전트를 하나 배포하시고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에 등록하는 형태로 가장 쉽게 배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력이 필요한 여러 복잡한 문제도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에이전트의 보안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TNH 분야에서의 에이전트 AI의 활용 방향과 또 멀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투어의 젠AI 챗봇 구축 사례를 한번 하나투어 김태권 CTO님께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에서 IT 본부를 맡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일상 속에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여행을 그립니다. 꿈의 시작부터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까지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1993년에 시작해서 올해 33살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여행 상품 제공을 넘어서 AI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투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AI 접목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AI 브랜드인 하이를 런칭했습니다. 하이는 손을 내미는 친구난 친구처럼 고객과 AI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이를 런칭하기까지의 하나투어의 AI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투어는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접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기반으로 여행지 정보와 국가 정보,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AI 검색 기능이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도 적용한 AI를 통한 상품 후기 요약 기능도 있습니다. 사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룹웨어에 AI 적용을 많이 시도하시죠. 하나투어에도 직장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인사, 총무, 맛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사내 직무 전문가가 있습니다. 연휴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항공을 예약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보고 있는 금액이 적당한지, 최저가인지, 비행기 요금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경이 됩니다. AI 항공권 최저가 알림 서비스는 항공 요금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여행 가려고 하는 도시의 최저가 항공권 또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이 나오면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서 최저가 항공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여행을 가려고 여행 상품을 찾아보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여행 일정을 보면 설명도 길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99만 9천 원, 100만 9천 원, 110만 9천 원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쉽지 않습니다. 패키지 AI 상품 비교 서비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의 특징을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하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투어는 2022년에 전 세계 챗GPT 돌풍이 일었을 때 발빠르게 AI 서비스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유명한 한 가지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의도 분석, 벡터 임베딩, 객체명 인식에 활용했고 펑션 콜 기능을 이용해서 여행지 정보, 여행 일정, 여행 상품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여행 정보 AI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행 정보 AI 구축 이후에 고객들이 하는 질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여행지 정보도 있었지만 예약한 상품에 대한 정보들, 변경 문의 등 개인화 상담 기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행 정보 AI의 상담 내용들을 추가해 보고 싶었는데요.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주요 정보들, 상담 이력, 예약 정보 등을 활용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 흐름 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사스형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는 여행 정보 AI를 활용하진 않았고요. 하나투어 테넌트 안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모델을 올릴 수 있는 아마존 베드락 기능을 이용해서
상담 챗봇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정보 AI는 파인튜닝 모델을 경제성 있게 활용하고 신규 모델이 출시됐을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했고요. 상담 챗봇 서비스는 정보 보호, 보안 관리, 데이터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살려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 별도의 에이전트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 에이전트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정보 및 추천 특화 에이전트입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여행 서비스에 최적화된 파인튜닝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파인튜닝 모델을 활용해서 오타를 보정하고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탠드얼론 퀘스천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후에 임베딩을 하고요. 하나투어에서 자체 개발한 가드레일즈를 거쳐서 질문을 필터링합니다. 이후에 벡터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캐시 레이어를 거친 후에 의도 분류를 진행하고 이어서 레그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여행 정보와 FAQ 데이터는 벡터 D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벡터 DB에서 벡터 서치와 키워드 서치를 함께 조합해서 검색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RRF 검색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펑션 아규먼트 기능도 활용해서 펑션 아규먼트 API를 활용한 실시간 날씨, 실시간 환율 정보, 그리고 개인화 추천 상품과 일정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응답은 파인튜닝 모델을 거쳐서 자연스러운 최종 응답을 생성하고 반환을 합니다. 여기에 기능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정보를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안 요소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확장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약 기반 초개인화 상담 특화 에이전트입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AI 서비스의 경험이 풍부한 많이들 알고 계시는 M사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모든 인프라가 하나투어 테넌트 안에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 요소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이전트는 벡터 검색 영역에서 데이터 적재 방식에 집중을 했습니다. 항공사나 GDS 규정들은 API로 제공이 되는데요. API 제공 외에도 PDF, PPT, HTML과 같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가로형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형 문장, 세로형 문장, 한 문장에 단락이 구분되어 있거나 문장 안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빼면 문맥이 어긋나거나 정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것으로는 데이터 정확도가 낮아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고 OCR 데이터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추출 데이터와 OCR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검색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때 청킹 기준을 세운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예약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화 상담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예약 데이터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금융정보 등은 전부 제외하고요. 예약 내역 중에서 여정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 챗봇 서비스는 AWS 베드락을 활용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인튜닝 모델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었고요. 신규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정보 및 추천 특화 에이전트와 예약 기반 개인화 상담 특화 에이전트 두 개의 특화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에이전트를 운영하다 보니 고객들이 상황에 맞춰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정보 AI 채팅 상담처럼 기능으로 서비스를 설명하다 보니 고객에게 정확한 어필도 홍보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서로 독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맥락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가령 여행 상품을 추천할 때 이미 다녀온 여행지나 지금 예약한 여행지를 추천한다거나 예약 내역을 연계해서 여행 상품이나 여행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할 때 이런 기능들이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멀티 에이전트로의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성은 각 에이전트의 백엔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중앙 제어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두어서 유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특화 에이전트로 연결을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질문을 재구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멀티 에이전트다 보니 에이전트를 넘나들면서 맥락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멀티턴 대화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션 단위의 질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션 히스토리 영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완성이 되면 다음 연계 질문을 위해서 세션 히스토리에 질문과 응답을 저장하고요. 다음 질문에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몇 번이 거듭되더라도 이 세션 히스토리를 활용해서 대화가 문맥이 이어집니다. 질문을 필터링하는 부분도 가드레일 영역도 앞으로 위치시켜서 응답성을 강화시켰고요. 비즈니스 정책, 윤리적 가이드 같은 정책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관리 어드민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마다 가드레일을 거쳐서 필터링하는 것보다는 단일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이 되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저희한테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의도 분류를 하는 영역에서 질문을 파악해서 캐시를 활용할지 또는 특화 에이전트로 연결할지를 선택하는데 해당 영역에서는 아마존 베드락 클러드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요. 보안 요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장점입니다. 그간에 싱글 에이전트로 구성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수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 부분에서 고객의 피로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고객들이 에이전트를 선택하지 않고 AI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피로도가 감소했고요. 또한 하이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하이와 함께 하시죠.처럼 서비스를 하이로 합치면서 고객과의 소통도 홍보도 수월해졌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이 수월해지면서 소통의 질도 향상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에이전트마다 역할이 달라서 대화의 길이가 길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로 전환 후에 대화가 길게 이어지면서 소통의 질도 향상이 됐고요.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에이전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IT 리소스 또한 인프라 운영 등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멀티 에이전트까지 구성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AWS 베드락에 있는 클러드, 가드레일즈, 오픈서치를 활용해서 추가 리소스 거의 없이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투어는 AI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요. 여행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AI 혁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에이전틱 AI, MCP, A2A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곧 선보일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간의 AI 도입 과정에서의 고민과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하나투어 성진수 상무님이 서비스 관점에서의 고민, 경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김태군 CTO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투어에서 플랫폼 서비스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성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성과 및 서비스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AI 여정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영역의 AI 서비스를 접목시켜 왔고 그 성과를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성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지표는 하나투어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 현황입니다. 23년 2분기
이 멀티 에이전트의 한 축인 여행정보 AI를 고도화해 오픈했고 1년 만인 24년 2분기를 기점으로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3년 AI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노하우를 습득했고 그걸 기반으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년 3월 하나투어의 AI 통합 브랜드 하이를 런칭하며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하이는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 중에 하나로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 여행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사진과 함께 설명 그리고 상품의 가격과 예약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꿀팁을 물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꿀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관련된 숏폼 영상을 찾아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시 외에도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무엇보다도 상품 추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일본 여행 상품 추천해줘라고 하면 설명과 함께 최적의 상품을 찾아서 추천해줍니다. 또는 멋진 석양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줘와 같이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감성적인 질문을 해도 관련 상품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품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두 번째 상품과 세 번째 상품을 비교해줘라고 하면 두 번째 상품의 특징과 세 번째 상품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거를 비교한 종합 의견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상품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 이하 상품으로 보여줘, 부산 출발 상품으로 보여줘 같이 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추가 요청된 사항까지 반영해서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문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상품 추천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의 에이전트는 예약 기반의 초기획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 몇 시 비행기지? 라고 물어보면 나의 예약 데이터에서 출발 시간을 확인해서 안내해 줍니다. 더 나아가 출발 2시간 전인 몇 시 몇 분까지 공항에 오면 되는지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한항공은 어떻고 아시아나는 어떻고 어떤 항공사는 어떻다는 듯이 다양한 항공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답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예시처럼 저희는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예약 상품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면 다양한 형태로 특징을 정리해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항공 같은 경우에 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이용하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AI가 확인하고 계산해서 예상 위약금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상담 서비스이다 보니 이런 개인화된 상담 외에도 일반 상담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 인천공항 미팅 장소를 알려줘라고 하면 설명과 함께 찾아오시기 편하게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이한테 물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법들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서비스이다 보니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직접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버튼 형태로 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FAQ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에이전트는 예약 기반의 개인화 상담과 일반 상담이 가능한 에이전트입니다. AI 서비스이다 보니 24시간 휴일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꼭 멀티 에이전트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일 에이전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특화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AI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모델에만 종속돼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모델이 만약에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각 모델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만 사용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런 고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멀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단일 모델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안정화시켰고 이 두 개를 묶어 점진적 멀티 에이전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처럼 이런 점진적 전환도 좋은 방법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AWS 행사니까 저희 멀티 에이전트 중에 AWS의 베드락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는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기존에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정해진 답변만 가능하다 보니 고객 만족도가 낮았고 예약 기반의 개인화 상담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AI 기반의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니 AI 기반의 챗봇은 무조건 좋고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은 안 좋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나 명확한 FAQ가 많다라고 하면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유리하고 복잡하거나 비정형 문의가 많을 경우에는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가 유리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슈와 정확한 정보가 있음에도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고객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민원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객에게는 부정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롬프팅을 통한 제안과 스코어링을 통한 제안, 민감 질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답변을 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프롬프팅을 기반으로 한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된 프롬프트를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나눠놓고 이 카테고리별로 프롬프트를 마이크로하게 분석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형별로 이 프롬프트에 통해서 이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제한을 많이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답변이 나온다면 위험 회피 분류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고객 경험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AI 서비스는 이런 양면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과연 부정적 고객 경험으로 인한 이슈가 더 클지 아니면 AI를 통한 혁신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클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시나리오 챗봇 대비 이용자 수가 1100% 이상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면 이용자 수가 1100% 이상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AI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였을까요? 단순히 AI를 접목했다 할까요? 그것보다 비록 AI지만 고객과의 소통하는 경험 그리고 나를 아는 AI라는 느낌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개인화를 적용한 이후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AI 서비스 기반으로 초개인화에 좀 더 집중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시원한 바다 배경을 보면서 마무리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하나투어의 AI 여정과 멀티 에이전트를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본질은 고객과 경험의 연결에 있다고 믿습니다. AI는 이 연결을 더욱 스마트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행에 있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투어는 AI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